예, 3.1운동 100주년 관련 소식은 잠시 후 더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지금부터는 북미 회담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예, 하노이 정상회담의 합의가 무산된 걸 놓고 북한과 미국이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북한 이용호 외무상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민생과 관련된 일부 제재만 풀어달라고 요구한 거다. 또 최선희 부상은 영변 핵단지를 통째로 폐기하겠다는 제안은 천재일우의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주장을 반박한 거죠. 하지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분명히 요구했으며 영변 핵시설도 무엇을 내놓을지 준비가 됐는지 분명치 않았다고 재반박했습니다. 먼저 심야에 이뤄진 북한의 기자회견 소식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제재 전면 해제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and we couldn't do that. 그러자 협상 결렬 이후 10시간가량 침묵하던 북한이 오늘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용호 외무상은 제재를 모두 풀어달라는 게 아니라 부분 해제를 요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이 아직은 군사 분야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보고 부분적 제재 해제를 상응 조치로 제기한 것입니다. 플라토늄과 우라늄 등 모든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는 데 대한 상응 조치로 민생 관련 제재 일부만 풀어달라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유엔 제재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이 외무상은 회담이 결렬된 건 미국이 영변 핵시설 폐기 그 이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실험을 영구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아예 문서화하겠다는 뜻도 전했지만 이 역시 미국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게 북한의 입장입니다. 더 이상의 제한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측이 협상을 다시 재개해오는 경우에도 우리 방안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북측은 합의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북한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 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한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회견에 나설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 취재진들이 불이 나게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 위원장 대신 이용호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함께했던 최선희 부상은 김 위원장이 앞으로 협상에 의욕을 잃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멜리아 호텔에서 철수했던 여러 나라 취재진들이 자정이 지나 다시 모였습니다. 북한 측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겁니다. 하지만 호텔로 들어가는 길목은 이미 막혔습니다. 비슷한 시각 호텔 안에선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이용호 외무상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제2차 조미 순회 상봉과 회담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 외무상의 발언이 이어지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질문 안 받으시나요? 질문 하나만 받아주세요. 당초 질문을 받지 않겠다던 북측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례적입니다. 유창한 영어로 답변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I think I'm going to restrain the questions with regard to the current summit. 김정은 위원장의 심경을 간접적으로 전하며 미국 측을 은근히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미국 측이 그 반응을 보면서 우리 국무위원장님께서 이 앞으로의 이런 점이 고려에 대해서 좀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이런 그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두고 북미 간 엇갈린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내일 오전 이곳 하노이를 떠나 동당역에서 열차를 타고 이번 일정을 마칩니다. 하노이에서 JTBC 김태영입니다. 예, 이런 이용호 외무상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반나절 만에 또 즉각 재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이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도 무엇을 내놓겠다는 준비는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을 떠나 필리핀을 방문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기본적으로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제재 해제의 상응 조치로 무엇을 얼만큼 내놓으려고 했는지도 분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There were still not complete clarity with respect to the full scope of what it is they were prepared to offer. 로이터 통신은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를 직접 타깃으로 한 제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신 비핵화 실행 조치로 영변 핵시설 일부의 폐쇄를 제한했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 이용호 외무상의 영변 핵시설 전체에 대한 완전한 영구적 폐기 발언과 대치되는 내용입니다. 비핵화 조치와 제재 해제의 범위를 둘러싸고 일부냐 전체냐의 간극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With time, it'll be bridged, I think, at a certain point, but there is a gap. 폼페이오 장관은 추후 실무 협상 계획에 대해 날짜를 정하진 않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예, 지금 보신 것처럼 북한과 미국은 이 제재 해제 문제를 놓고 일부다, 아니 전체다, 뭐 이런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와 함께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소연 기자, 북한이 이제 해제를 요구했다는 건 유엔 안보리 제재 5개만 해제를 요구했다라는 거잖아요. 이 5개가 뭡니까? 네, 이용호 외무상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그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그 해제를 요구했는데요. 2270호부터 그리고 23975까지 모두 5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5개, 최선희 부상 이야기로는 이게 모두 인민생활과 직결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제재인 건 맞습니까? 네, 최선희 부상이 직접 언급한 그 2270호부터 북한 경제를 전반적으로 틀어막는 조치가 포함됐는데요. 이 2371호에는 수산물 수출 금지가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2375호에는 의료 임가공 금지, 그리고 2397호에는 해외 노동자 파견 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캐시, 즉 현금이 북한에 들어가는 걸 막겠다는 제재인데 민생에는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북한이 우선적으로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미국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5개만 북한이 요구한 게 아니라 전면적인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북한 입장과는 많이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그 WMD, 즉 대량 파괴 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돈줄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번 제재 틀을 흔들게 되면 전체적인 제재망이 급속도로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용 제재와 군수용 제재가 구분도 쉽지도 않고 부분적으로 해제할 경우 효과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영변 핵시설의 가치를 놓고도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선희 부상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예. 미국 측이 이번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천재 인류인 그러한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북한은 영변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 모두를 통째로 폐기하겠다. 그리고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영구 폐기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천재 이루의 기회인데 미국이 놓쳤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는 이제 대단한 결단을 내린 거다, 뭐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영변 핵시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추가 핵시설을 폐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이번에는 트럼프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예. That facility, while very big, it wasn't enough to do what we were doing. 영변 핵시설만으로는 제재 완화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북한의 인식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미국은 영변 핵시설의 일부만을 폐기하겠다고 북한이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영변 전체를 폐기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서로 분명히 다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제 북한의 농축 우라늄 핵시설을 추가로 발견을 했다, 이것도 폐기해야 한다 이야기했더니 북한이 많이 놀랐다,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부분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디다라고 가리키지는 않았는데요.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강선 발전소의 우라늄 농축 시설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북한이 놀랄 정도였다면 이미 보도된 강선 말고 희천이나 아니면 제산의 시설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이제 추가 협상에서는 이런 시각차를 좁히는 과정이 아주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소연 기자였습니다. 예, 이처럼 협상에 대한 말들 엇갈리고 있지만 북미 모두 이번이 끝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인터뷰에서 둘 다 준비가 안 됐었다. 북한의 입장을 전적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북한의 매체는 새로운 관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보도를 했는데 결렬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복귀 직후 진행한 폭스 인터뷰에서 우리 둘 다 준비가 다 돼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 회담을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라고 표현한 점이 눈에 띕니다.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북한의 상황을 공감한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I understand that fully. I really do. I mean, they spent a lot of time building it. 그러면서 다시 만날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습니다. I like him. Get along great. We'll see what happens. 북한과 계속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북한도 중앙 매체를 통해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신뢰를 더욱 두터이 하고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고 토론이 된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시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도 이틀 연속 회담 소식을 전하며 김 위원장이 활짝 웃는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특히 회담이 결렬됐다는 소식은 아예 빠졌습니다. 북미 양측이 회담 결렬에 대한 진실 공방과는 별개로 앞으로도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미국과의 협상 어떤 결과를 내놓지는 못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에 남아서 베트남 공식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곳 베트남 정부 환영 만찬에 참석할 걸로 보이는데요. 만찬이 열릴 하노이 국제 컨벤션 센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현주 기자, 이제 조금 있으면 만찬이 시작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김 위원장을 태운 차량의 행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쯤 사이카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요. 이곳 인근 도로는 100m 지점까지 통제가 된 상태입니다. 오늘 만찬은 베트남 주석이 주최를 하고요. 김여정 부부장과 김영철 부위원장 등 이번에 김 위원장을 수행한 수행단 대부분이 참석을 합니다. 예, 박현주 기자, 지금 뒤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일행이 탄 차량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던 거죠. 마침 저희가 중계하는 시간에 만찬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을 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우리 시간으로 오후 8시 30분쯤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보단 조금 빠르게 도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경찰차가 먼저 이곳 국제 컨벤션 센터로 들어왔고요. 이어서 사이카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김 위원장이 탄 벤츠도 지금 이 만찬장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분께 지금 생생한 모습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후 일정 한번 좀 볼까요? 만찬에 앞서서 이제 베트남 주석과 양자 회담이 있었죠. 어제 회담이 종료된 이후에 첫 공개 일정이 있었는데 김 위원장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김 위원장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 20분쯤 호텔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회담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간 지 약 26시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일단 김 위원장은 곧바로 차를 타고 6분 거리에 있는 주석궁으로 이동을 해서 베트남 주석과 양자 회담을 1시간 동안 가졌습니다. 다소 굳은 표정이었지만 가끔씩 웃음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환영 나온 어린이들에게 직접 인사를 건네거나 또 함께 간 북측 인사들을 직접 소개하는 여유도 보였습니다. 이번 북배 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베트남을 찾은 지 55년 만입니다. 예. 자, 이 부분이 또 가장 궁금할 것 같기는 한데 김 위원장이 어제 회담에 대해서 혹시 직접 언급을 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어제 회담이 끝난 뒤에 김 위원장의 첫 공식 외부 일정이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어제 회담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 모두가 주목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회담에 대해서는 어제 회담을 주최한 베트남 정부에게 감사 인사를 표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아무래도 이 회담이 결렬된 배경에 대해서 이용호 외무상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당 부분 밝힌 만큼 김 위원장 본인은 말을 아끼는 모양새였는데요. 관련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중회회담 기간에 베트남 정부들이 우리 활동을 위해서, 우리 편의를 위해서 진심성의로 모든 것을 다해서 보장해 주는 데서 정말 감사하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어찌 보면은 박현주 기자 이야기한 것처럼 이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부상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많이 전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만찬을 맞으면 오늘이 마지막 밤 아니지 않습니까? 추가로 일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곧장 숙소로 돌아가게 됩니까?
곧바로 숙소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일정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서요. 저희 취재진이 이곳 만창장인 국제 컨벤션 센터와 또 숙소인 멜리아 호텔 입구를 나눠서 지키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처럼 갑작스럽게 밤중에 시내 주요 관광 명소를 돌아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협상이 결렬된 만큼 아무래도 그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예, 여러 경제 현장을 시찰할 거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어찌 될지는 내일까지 지켜봐야지 되겠군요. 그리고 이제 내일 평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열차를 이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올 때는 곧장 왔는데 돌아갈 때는 중국, 베이징 같은 곳을 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곳 하노이에 온 것과 같은 경로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노이 도심에서 북중 접경 지역인 동당역까지는 승용차를 이용하고 곧바로 특별열차로 갈아타는 건데요. 하지만 평양으로 곧바로 돌아갈지 아니면 베이징에 들러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할지 혹은 광저우 등 경제 시찰지를 찾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만약 시진핑 주석과 만나고 돌아간다면 이번 북미 회담의 결과를 공유하고 또 향후 협상 대비책을 함께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노이 현지에서 박현주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엔 청와대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과가 기대했던 것과 좀 달라지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커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답방과 한미 정상회담 등 전반적인 전략을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에 이서준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어떤 중재를 하겠다, 중재자가 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죠. 네, 3.1절 경축사를 통해 북미가 반드시 합의하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축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 낼 것입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과는 어제 통화를 했고 이제 그러니까 북한 측과도 소통을 하겠다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해보고 그 내용을 알려달라 이렇게 문 대통령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일단 김 위원장이 베트남 일정을 끝내고 북한에 돌아갈 때까지는 기다리면서 서두르진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북한과의 소통 방식이 궁금해지는데 앞으로 북한과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주고받겠습니까?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지난해 5월 2차 남북 정상회담처럼 비공개로 두 정상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서훈 국정원장 등 특사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남북 한라인은 도청 우려 때문에 북한이 활용하지 않고 있고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도 내밀한 소통 창구로는 활용되진 않고 있습니다. 예. 자, 회담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어떻게 될지가 또 궁금한 부분이긴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예, 청와대도 현재로서는 서울 답방을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답방 때 남북 경협을 논의할 계획이었는데 이 북미 협의가 결렬되면서 이 논의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죠. 김 위원장 답방은 한동안 어려울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예. 자, 한미 정상도 직접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언제쯤 될 걸로 예상이 됩니까? 문 대통령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자라고 했습니다. 3월 말 4월 초 김 위원장 답방을 한 뒤 5월 초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게 그동안 청와대가 계획했던 시간표였는데요. 5월 초보다는 한미 정상회담 날짜가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한미는 매년 해오던 시뮬레이션 연합훈련 키 리졸브의 명칭을 올해 19-1 연습으로 바꿔 오는 4일 시작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북미 정상회담 합의가 무산됐지만 이와 관계없이 기존 계획대로 일정을 2주에서 1주로 줄이고 방어 위주의 훈련을 하고 이름을 바꿔 진행하는 등 축소 기조를 그대로 유지합니다.